마음에 법을 담는 사람들. 와. 법문으로 우리의 마음에 마법 같은 변화를 주는 시간, 마음에 법을 담는 사람들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두 교우님들의 언니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함께 했었잖아요. 혹시 언니분들의 영상 편지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면서 우셨는지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네. 이렇게 잠깐 고개를 숙였는데 그거는 이제 눈물이 좀 차올라서 그걸 좀 억누르고자 했는데 네. 이제 제가 평소에 항상 언니와 있던 경계를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왜 언니와 있을 때 항상 경계가 많았을까라고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바라보는 언니,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항상 언니와의 관계를 내가 자꾸 맺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경계거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언니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보니까 이제는 언니의 그런 생각도 내가 이해를 해서 네. 이제 그 경계가 아니게 잘 돌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잘 들었잖아요. 그래서 언니도 최대한 전화 많이 안 하고 저도 언니가 전화 오면 최대한 상냥하게 받고 네. 이러니까 되게 진짜 항상 웃으면서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도신교님. 저는 언니 영상을 보면서 네. 좀 눈물이 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언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랐었고 저에 대해서 항상 좋게 생각하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네. 그거를 또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한다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그렇게 얘기해줘서 되게 감동이었고요. 또 저는 언니랑 옷 때문에 되게 많이 싸웠는데 언니가 떠났어요. 이제 네. 직장을 찾아서. 네, 언니가 이제 하셨군요. 직장을 찾아서 떠나게 돼서 네. 그게 너무 한편으로는 좀 기쁜 일이지만 이제 자주 못 본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이번 그 마법사에 출연하는 게 서로의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계기가 되었어서 네.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네. 또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언니를 모시고 했던 방송이 저희 두 교우님들에게 뜻깊은 마법사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들이 본의를 찾아서 또 정정 공부를 해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 오늘의 마법사의 문을 한번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전 수행편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과 영육상전법 그리고 법의 등급을 해서 정전을 이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제15장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을 함께 읽어보고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5장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사람도 병이 들어 낫지 못하면 불구자가 되든지 혹은 폐인이 되든지 혹은 죽기까지도 하는 것과 같이 한 사회도 병이 들었으나 그 지도자가 병든 줄을 알지 못한다든지 설사 안다 할지라도 치료의 성의가 없다든지 하여 그 시일이 오래되고 보면 그 사회는 불완전한 사회가 될 것이며 혹은 부패한 사회가 될 수도 있으며 혹은 파멸의 사회가 될 수도 있나니 한 사회가 병들어가는 증거를 대강 들어 말하자면 각자가 서로 잘못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만을 많이 드러내는 것이며 또는 부정당한 의례 생활을 하는 것이며 또는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는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할 줄 모르는 것이며 또는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며 편안한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괴로운 것은 내가 가지는 등의 공의심이 없는 영군이 이 병을 치료하기로 하면 자기의 잘못을 항상 조사할 것이며 부정당한 의례 생활을 하지 말 것이며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을 것이며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를 잘할 것이며 자리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나아가면 그 치료가 잘 될 것이며 따라서 그 병이 완쾌되는 동시에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가 될 것이니라.
네, 저희들이 이렇게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병든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잘못된 것들도 통용되는 사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되는 것도 통용되는 사회. 네, 그래서 그게 분명히 옳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감추어질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투명한 사회가 저는 되게 병든 사회라고 생각을 했고 네. 과거에는 사실 잘못했어도 그것들을 덮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요즘에는 그것들을 정말 개인의 소수가 소리낼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투명한 사회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얘기하지 못하고 또 덮으려고 한다면은 그건 진짜 병든 사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좀 가득한 사회가 좀 병든 사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나와 내가 아닌 것들에 이제 울타리를 치고 이제 나와 이제 어떤 다른 것에 있어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가 아니니까 해서 그거를 이제 제쳐두고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이 있을 때 그 다른 것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게 이제 다 차별로 나아가는 사회가 네. 병든 사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병든 사회에서는 이제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아까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이제 자리를 쫓아가는 사회가 되어서 이제 모두가 함께 잘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병든 사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갖춰진 사회라든지 소통이 불통이 되는 사회는 병든 사회인데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 밝아지는 시대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인과적으로도 이제 밝아지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네. 그 대종사님께서 법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병든 사회 예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저는 그 중에서 부정당한 의뢰 생활이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했고 또 반대로는 정당한 의뢰란 무엇인지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이제 대종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병든 사회 예 중에 부정당한 의뢰는 이제 그 대종경 교육품 34장을 보면 이제 세 번째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셋째는 의뢰의 병이니 이 병은 수백 년 문약의 폐를 입어 이 나라 사람에게 더욱 심한 바로서 부유한 집안 자녀들은 하는 일 없고 놀고 먹으려 하며 자기의 친척이나 벗 가운데서라도 혹 넉넉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그 한 사람이 벌면 10사람이 먹으려 하는 현상이다. 이것이 곧 큰 병이다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고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부정당한 의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한 게 좀 내가 할 수 있는데 나의 노력에 밖에 있는 것들을 자꾸 내가 원하려고 하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에서 이제 부정당한 의뢰 생활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한 그게 단순히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그거를 되게 정당한 방법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게 이제 부정당한 의뢰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정당한 의뢰 생활을 이제 버릴 수 있는 건 자력 양성을 통해서 이것을 버릴 수가 있는데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이게 부정당한지 아니면 정당한 건지는 뭐 초등학교 1학년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정도의 쉬운 거라서 이게 뭐가 어렵고 또 이게 모르고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다 누구나 이것은 부정당한 거야. 이게 뻔한 것들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전공을 교육학을 하다 보니까 이 법문 중에서 특히 정당한 지도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요즘 사회에서는 정당한 그 지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지식과 그 결과적인 어떤 성공을 쫓는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학교 교육 같은 데 있어서도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정당하게 지도를 받는다. 그래서 거기서 배움을 얻고 감사함을 느낀다기보다는 이제 물질 문명 속에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내가 성공하기 위해 더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이제 경쟁하고 그리고 그 계속 지식만을 쫓아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지 못하고 앞으로만 자꾸 나아가려는 그런 것에서 이제 정당한 지도를 이제 구하려고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마음 공부에 있어서도 제 스스로를 좀 반성을 해보자면 이제 대종경 수행품 57장을 보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각자의 마음병을 발견하면 지도인에게 그 마음병의 증세를 이제 사실로 고백하고 그 지도인의 가르침에 절대 순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 안정이 안 되어 있고 이런 마음병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릴 때가 있는데 그거를 감정을 받기가 되게 두려운 마음이 되게 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세속적인 부분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다 보면 이제 내 이 마음병을 치료하고 싶으면서도 막상 또 지도를 받아서 치료하기 싫은 마음도 가끔 있더라고요. 어떤 욕심을 내가 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정당한 지도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병든 세상 속으로 내가 거기에 자꾸 치우치다 보면 이런 정당한 지도를 내가 얻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을 때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제 생각으로 제 고민을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이 고민을 좀 환기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나누면 그게 더 나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무님께 상담을 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생각과 정말 다른 답을 많이 주셨어가지고 교무님께서 저는, 그러니까 더 생각의 폭을 많이 넓혀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A라고 생각을 해서 B라는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답을 주셔서 내가 생각이 굉장히 마음이 좀 작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도 있었고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더 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셨던 면이 있어서 저는 그런 것들은 사실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는 욕심이 사실 있잖아요. 나는 이런 고민도 없을 것 같은 애였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길 바라는데 사실은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뭔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그 부분에서 괴로워할 나 자신을 생각하면은 고민을 나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여애교우님이 실제로 교육학 전공하셔서 아이들 가르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만약에 고민이 있으면 여애교우님께서 정말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정당한 지도라는 게 정당하다는 게 이치에 맞고 이제 마땅하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교육은 이제 정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무료 교육으로도 고등학교 때까지 의무 교육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못 배우고 살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교육이 정당하지 못한 나라를 보면은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당한 지도를 받는 것도 정말 행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정당한 지도를 받은 사람이 또 타자녀 교육도 실천하면서 이 정당한 지도를 할 수 있는 또 능력을 키우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사회가 병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그런 느낌이 들은 적이 있었나요? 그 아까 앞에서도 되게 부정당한 의뢰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회사에다가 입사 지원을 넣다 보면 가끔 그 지원서에 가족 정보를 기입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직업이라던가 이런 걸 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라는 사람을 뽑는데 내가 이 업무에 얼마나 적합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왜
부모님의 이런 학력이라든지 직업 상황을 내가 기재를 해야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뉴스를 가끔 보면 이제 또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부정 채용이라던가 비리 약간 네. 이런 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부모님의 직업이 좋았다면 나도 약간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정말 지금 병든 사회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런 병든 사회의 모습을 또 알아서 이제 이거를 금지하는 또 채용 절차법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진도 넣고 빼고 그 의견도 물어본다면서요. 네. 그래서 점점 사회가 어떤 부분이 병들었고 왜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서 점점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어려서는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친구에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막 그런 시대보다는 조금 앞섰지만 뭐 집에 자전거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것까지 조사를 했어요. 그지? 그 정도 세세하게 정말 질문을 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지 쟤네 집은 자전거가 있구나 뭐 이 정도로밖에 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당하다라고 느끼고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어릴 때는 그런 거를 생각을 못 하니까 그렇죠.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병들었다고 느낀 적이 몇 개월 전인데 네. 그 실제로 어떤 연예인이 이제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뭐 경찰서장하고 아는 지인이라고 해서 그거를 덮은 사건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병들었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 이미지로 이제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자기 이익에 앞서서 자기 이익에 눈이 가려서 정당한 것을 확실하게 정당하게 정당하게 죄를 이렇게 받지 않고 그런 것들을 덮으려고 했던 면을 보면은 되게 병들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저는 더 충격적이었던 게 그 음주운전을 했던 그 연예인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그렇게 생일 연락이 잔치에서 왔었던. 음주를 했는데 네. 처벌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생일 축하한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더 충격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의 또 연예인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뭐 자랑할 만한 거리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점도 그랬었고, 네. 또 제가 피해를 입은 건 아니지만 그 주변에 지인 중에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인데 뭐 대학을 좀 더 잘 보내줄 수 있으니까 뭐 교수님한테도 인사를 시켜줄 테니까 뭐 돈을 조금 더 요구했다라든지 그런 게 있었고, 또 만약에 대학 입시에서 뭔가 되게 성공을 이뤘으면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선생님이 바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저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 대학을 가려면 또 돈이 있어야지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다행히 또 굉장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런 거는 없었는데, 그런 피해 입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대학을 가지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게 아직도 왕왕이 있는 사회인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네. 시대가 많이 밝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져서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의 이 대종사님 법으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문제만 짚어주신 게 아니라 치료법도 함께 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종사님께서 제시해주신 치료법 중에서 특히 이제 자기의 잘못을 항상 조사할 것이라는 게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병든 사회의 모습을 보면 사회가 잘못됐어라고 사회에 이제 탓을 많이 돌리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 자신은 이 병든 사회에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진 않았는가 항상 돌이켜보는 거기서 이제 이 병든 사회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찝어주신 거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두 교우님들이 처방하는 병든 사회 치료법 각자 나름대로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씩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병든 사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진실되게 살자라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내가 남에게 거짓을 보이지 않고 네. 또 하늘에게 거짓을 보이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나 자신에게 거짓되지 않게 살아가는 거 이제 표준 삼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 자신 안에서 분발심이 일어나고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네.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네. 자신부터 잘 살피자 이거고 또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투 운동도 벌어져서 네. 되게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용기를 가질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정당한 거면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나부터 바로야 세상도 잘 바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은 병든 사회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밝혀주셨지만 이거는 만든 게 아니라 현실인 거잖아요. 근데 또 치료법도 그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저희는 그 치료법으로 이 병든 사회를 치료하고 나를 잘 바르고 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을 마무리를 하고 영육상전법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16장 영육상전법. 과거에는 세간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하므로 수도인 가운데 직업 없이 놀고 먹는 태풍이 치성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해독이 많이 미쳐왔으나 이제부터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므로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재불조사 정전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와 수양 연구 치사의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얻어서 영육을 쌍전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니라. 영육상전법을 보면은 우리가 원만한 생활인, 원만한 이제 수도인이 되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 각자의 생활에 대입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일단 이 영육상전법이 원불교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종교라는 것이 분리된 게 아니라 생활 속에 들어와서 그게 네. 삶의 발전이 있게 살아야지 세상에 도움이 되고 환영받는 종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그 수도 생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교당에서 수양회라고 네. 있어서 수양회 활동을 하고 수양회. 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출가하신 분들이 주로 수양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무님께서 뭐 너희 제가들도 다 수양을 할 수 있고 챙기면 할 수 있다 해서 그 일반 분들이랑 네. 또 청년 분들이 함께 수양회라는 또 이렇게 채팅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매일매일 자기가 하는 수양을 공유하고 네 그렇게 저희는 타력을 받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1월 달부터 수양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무너질 때도 사실 많았었어요. 뭐 한동안 그 채팅방에 제가 공유를 안 한 적도 많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얼마 뭐 계속 그래도 해오다 보니까 네. 1월부터 해오다 네. 보니까 제가 매일 좌선 10분 이렇게 하고 자기 전에는 교전 봉독하고 사경하고 이렇게 상실기를 쓰고 자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일 관계 속에서 좀 마음의 온전함이 좀 잘 챙겨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수양하는 그 순간에만
그 수도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생활 속에서 맞물리면서 도움이 되는 거를 몸소 느끼다 보니까 이게 진짜 원불교에서 말하는 그 영육상전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수양의 채팅방에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올라오나요? 그러니까 아까 도심 교우님 얘기대로 그 자선 10분 했으면 자선 10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나요? 네, 먼저 자기가 월 초마다 자신의 목표를 정해요. 그리고 사실 벌금이 있어요. 아, 벌금. 네, 돈이 있어야 자극제. 네, 돈이 있어야지 약간 강제성을 느끼기 네.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자기 목표를 또 월초에 정해서 또 공유를 하고 대부분 좌선 몇십 분 어르신들은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뭐 저는 교전을 하루에 몇 장 읽겠다 해서 그거를 매번 이제 했는지 안 채팅방에 했는지 네, 이렇게 그거를 체크를 하는구나. 공유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하면서 감상 또 음. 적어주셔서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람도. 똑같이 어렵고 또 이 사람은 이런 거를 느꼈네 하면서 공감하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벌금으로는 그럼 뭘 하십니까? 뭐 먹는 게 아니고 과자 이런 거 안 사 먹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그 교당에 네. 그 희사를 해요. 아. 근데 좀 특이한 게 네. 벌금을 낸 사람의 이름으로 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음. 그 수양회 월마다 성공하신 분들 이름으로 아. 네, 희사를 해서 많이 모이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의 공부 성적을 네. 또 사업 성적으로까지 네. 이어주는 네. 그런 프로 좋은 것 같습니다. 여혜 교우님은 어떻습니까? 저 이제 도신 교우님께서 타력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 타력을 교당 법회를 출석하는 거에서 많이 얻었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교당을 매주 빠지지 않고 가는 것도 저에게는 정말 어렵고 큰 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교당을 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수도 생활 잘하고 있구나. 아. 그래서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서 교무님 설법 말씀 들으면 정말 너무 좋고 그렇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순간 이제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또 일주일을 보내고 또 열심히 나는 교당을 또 갔으니까 잘했어 하고 또 열심히 듣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이렇게만 하면 진정한 이제 영육선전이 되지 않는다는 걸 느껴서 그러면 내가 좀 잘하는 거에 좀 접목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평소에 틈틈이 기록을 하고 자기 전에 이제 하루를 좀 돌아보고 일기를 쓰는 거를 제가 챙겨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적용을 시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유무념이랑 네. 하루 끝나고 단순히 그냥 오늘 뭐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성 대조를 제대로 해보는 거를 그거에 이제 접목을 시켜봤더니 정말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교당에서 내가 정전을 읽고 그거에 설법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매일매일 나의 마음을 챙길 수 있다는 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제 생활이 이제 변화가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단순히 수도 그 자체가 내가 이 종교 어떤 교리를 공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생활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껴서 요즘은 되게 열심히 빠지지 않고 반성 대조도 하고 유문양 공부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는데 요가 명상하는 이유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 그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종사님 우리 교리는 그러한 것도 치유하지만 그 명상과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더 활발하게 잘할 수 있고 그 거기에 또 이 플러스가 되는 삶이 되는 것까지 이어주니까 정말 영육상전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내가 그냥 그 하루 명상하는 게 그냥 스트레스 쌓이고 나를 바르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에 공헌하는 거다라는 거기까지 가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네. 이제 새 세상의 종교는 이제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수도와 생활이 이제 둘이 돼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네. 어떤 걸 의미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제 수도와 생활이 둘인 경우는 수도를 안 한다던가 아니면 수도만 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수도를 하는 이유가 오로지 생활을 잘 살고 잘 살기 위해서 수도하는, 그러니까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예로 뭐 명상이라는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좀 맹목적인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제가 훈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겨울훈련, 여름훈련 이렇게 다니는데 가서 결제식에서는 이제 결제라는 거 이제 훈련 결제식을 하면은 그때는 그래 이번에는 좀 잘 살아보자. 이번에 훈련으로 많이 얻어서 그 성과를 공덕으로 얻어보자. 내가 나갔을 때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보자. 네. 이런 항상 착각으로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제식을 할 때도 그때도 이제 잘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품었는데 나가고 나면 일주일은 정말 훈련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점점 풀어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러니까요. 이 수도 생활과 나의 생활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또 생각이 들었었고 실제로 그 수행품에서도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수도 도량은 작은 선언이고 그 해제식이 사실은 곧 큰 선언의 결제식이라는 네. 것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의 생활이 곧 큰 그 수도 도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침에 제가 뭐 자선을 했는데 네. 끝나고 나면은 엄마한테 화를 내면 그 수도 도량과 그 수도 생활과 생활이 분리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뭐 자선도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그 다운된 마음으로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하자는 건데 자선은 이 호흡을 깊게 하고 막 한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이만큼 화낼 일들이 보면은 그냥 이렇게 딱 화내는 것을 보면 그게 분리된 수도와 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저는 법문에서 네. 의식주를 강조하신 것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보통 종교라 함은 영적인 부분, 또 정신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기 마련인데 네. 현실적인 부분까지 함께 언급해 주신 것이 저는 가장 인상이 깊었거든요. 네네.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이 인상이 깊으셨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진리를 얻어서 영육을 쌍전한 후에 이제 그게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수도를 하면 내 개인적인 이제 자선을 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아까 말씀한 스트레스를 풀고 그냥 개인의 어떤 안정을 얻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을까를 좀 의문이 들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어떤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내가 어떤 집 앞에 길을 쓰는 네. 것도 단순히 그냥 그 길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세계의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라라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할 때도 공부 너무 하기 싫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이럴 네. 때 이렇게 그거를 정신을 잘 잡아서 싸워서 이긴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건 내 스스로 어떤 수양이 되고 어떤 공부심을 기르는 것도 되지만 그게 이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사회에 어떤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생활에 있어서 나의 수양이 이제 세상과 국가에도 이제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하면 나에게만 그 결과가 돌아온다는 네. 좀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정말 어떤 한 개인의 수양을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해주셨다는 거에 정말 놀라워서 네. 이게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도 여혜교님이랑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나 하나 잘 살고 잘 먹고 이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영육상전을 통해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가 다 같이 잘 살게끔 하자는 말씀이 이제 모두가 은혜임을 알았으니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보은하는 삶을 살아서 또 다른 이 은혜 세상을 내가 계속 생성하고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전달이 되면 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다 은혜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대종사님의 또 낙원세계 건설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저도 여혜교님과 같은 구절이 그런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공부를 할 때 영육상전 각자 생활에 나는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그 수양력을 쌓는 거. 네, 쌓는 것을 네, 얘기하고 싶은데 왜 수양력을 얘기를 했었냐면은 저는 수양은 브레이크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차는 계속 달리는 차잖아요.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수양으로서 내 마음을 멈추고 바라봐야지 그 지혜가 샘솟는데 그 지혜가 샘솟을 수 없는 마음 상태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저희가 몸을 키우고 싶고 뭐 멋진 몸을 갖고 싶고 하면은 뭐 달리기 하러 밖에 나가거나 또 남자분들은 팔굽혀펴기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굉장히 그 명언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한 번의 팔굽혀펴기가 뭐 몸짱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 저희가 수양은 뭐 몇십 분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그냥 눈을 감고 1분 정도만 멈춰서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내 정말 영생에 그 수양력을 쌓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수양을 해보는 게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도신교훈이랑 마찬가지로 수양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든 게 이제 우리가 수양을 통해서 자력을 기를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는 것도 요즘에는 좀 타력에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교육이나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께서 공부해라고 하면 그 말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타력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력을 통해서 내 생활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양 자선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꾸 딴 생각으로 흐를 때 그 순간에 알아차서 안 돼! 돌아와야지라고 마음을 이렇게 다잡는 건데 이게 처음에 한두 번은 되는데 나중에는 쉽게 나 자신을 이렇게 놓게 되더라고요. 내 끝까지 놓지 않고 정말 끝까지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 정신은 수양을 통해서 얻고 나면 그게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욕심과 경계들이 왔을 때 내가 그거를 나는 저번에 해봤는데 안 됐지라고 나 자신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난 끝까지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자력을 정말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평소에 정말 수양을 열심히 해서 정말 자력으로 내 생활과 국가 세계를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육상전법에서 이제 의식주를 구하는데도 이제 사막으로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수단으로 이 의식주를 구하느냐 하는데 즉 사막,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제 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의식주를 제대로 잘 구하고 또 마음으로도 그것을 깨닫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이렇게 영육상전법을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생활 속에서 이제 진짜 저희들이 그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이 생활에도 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 영육상전법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저희들이 실천을 다 해서 더욱더 거듭나는 공부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네, 마지막 정전 마지막 제 17장 법의 등급이 남아 있습니다. 법의 등급은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6가지 등급의 법의가 있나니 곧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전급, 법강 항마위, 출가위, 대강 열애인이라 해서 이 6가지 단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이것을 2가지씩 공부를 해오기로 했었죠. 그래서 보통급과 특신급은 우리 여애교우님이 준비를 해주셨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보통급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단종사법어에서 보통급에 대해서 이제 큰 집을 발견하고 새 세계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또한 처음에 이 정전을 딱 읽었을 때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니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법문에 이제 처음에 기하는 게 바로 보통급으로 시작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제 스스로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특신급은 여기서도 정전에서도 이제 모든 사업이나 생각, 신앙,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대상종사 법어에서 이제 마음 공부에 이제 재미를 붙이고 분발하는 단계다라고 네.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보통급에서 시작해서 너무 신기해 이런 게 있다니라고 막 하다가 네. 요즘에는 그 신기한 거를 내 생활에 좀 적용을 해서 내가 실제로 그걸 결실을 얻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대조도 해보고 네. 유무념도 챙겨보려고 하고 수양할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챙겨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발심이 바로 이 특신급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법마 상정급과 법강 항마의 도심교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법마 상정급은 네. 법의 중 세 번째에 해당이 네. 되는데요. 보통급 10개와 특신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또 예비 법마 상정급에 승급하여서 법마 상정급 10개를 받아 지키고 가장 중요한 거는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경전 해석에 착오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세밀한 일이라도 반 이상은 법이 이기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과 마와 그 싸우면은 법이 3분의 2가 이기는 사람의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사심을 제거하는 재미를 붙인다라는 게 네. 법에 이제 정말 재미를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과 항마의는 네 번째 법위에 해당이 되고 법과 항마의부터는 특이한 점이 계문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성의에 해당되는 법이라고 하는데 그 성인의 경지, 부처의 경지에 이르신 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을 일률적으로 받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심계가, 마음에 네. 계문이 있어서 처하신 각각 처지와 장단을 고려하여서 특성에 따라 각자 마음속에서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첫 번째로는 자신의 수도와 안일만을 위해서 소승을 흐를까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귀향락에 빠져서 본원이 매각될까 조심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혹 중생들 앞에서 뭐 신통을 부려서 그 정법에 방해될까 하는 조심을 얘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가위와 이제 대강열애위가 남았는데요. 출가위와 대강열애위는 제 수준에서는 너무나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출가위는 법강항마의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여 그 예비 출가위에 승급하여 대소유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12예를 건설하며 현재 모든 종교 교리를 정통하며 원근 친소와 자타 국간을 벗어나서 일체 생명을 위하여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의 위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인간 12이해를 건설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그 건설을 지을 때 설계도 하고 건축도 하는 것이 자유자재한다면은 정말 대단한 수행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거를 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은 이제 진리는 하나라든지 동원돌이라든지 우리 정산종사님이나 대산종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개송에 있듯이 그 머리로 해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이 모든 진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경지, 그러한 경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근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명을 위하여 천신만고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은 원근친소에 우리가 어떻게 안 끌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만 들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출가위에 올라가면 여기 자타가 끊어져서 네 일도 내 일도 없고 그러니까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그러한 엄청난 바다와 같은 이제 마음, 그 경지가 되는 이제 그 사람의 위가 바로 출가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강열애인은 제가 뭐 깊은 대강열애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전을 한번 읽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이제
대신하고 대강요래를 혹시라도 제가 몇 생을 거쳐서 깨칠 때 멋지게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한번 약속을 드리는 걸로 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강요래인은 출가의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대강요래위에 승급하여 대자 대비로 일체 생령을 제도하되 만능히 겸비하며 천만 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에 절도에 맞는 사람의 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병든 사회와 치료법부터 이제 법의 등급까지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정전 공부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두 교우님들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첫 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정전을 이렇게 정독을 하는 게 사실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정전이 되게 좋은 말씀이 있는 거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렇게 깊게 제 스스로 이해하고 적용을 해볼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 마법사를 계기로 교무님과 이렇게 교우분들과 함께 네. 정전을 끝까지 읽고 네. 거기서 이제 제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과 좀 나눠서 좀 해결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말 이제 공부심이 많이 나고 제 마음이 좀 살아난 느낌이 나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더더욱 이제 정전과 교전 공부에 좀 힘써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도 4개월 시간 동안 같이 네. 함께하게 됐었는데 일단은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렇게 매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정전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 읽었을 때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만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교무님께서 예전에 이 교전은 한 몇 번을 읽어봐야지 그 깊이가 와닿는다고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는 이것들을 저희들 생활에 적용해 보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전 공부가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내 생활 속에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돼서 책에 있는 내용을 꺼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마음에 법을 담는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 제목처럼 마음에 법을 많이 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예전에는 이 정전에 담긴 의미 해석, 그러니까 정전을 공부하려면 사전을 찾고 선지님의 말씀을 좀 참고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두 교우님들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이 법문은 어떻게 적용이 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 이렇게 탁 와닿는 정전이 되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 이 두 교우님들과 함께해서 그런지 정전을 한 4년에 걸쳐서 공부해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짧게 공부했지만 이렇게 몸으로 탁 와닿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고 어떠한 공부를 하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저희 마법사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오늘은 마지막이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저희들도 이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 시간 마치고 이상으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음에 법을 담는 사람들 마음 공부 잘합시다. 잘하시다.